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 관련 명령들을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어셈블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단계가 뭘까요? 당연히 빈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고 조립에 필요한 기존에 만들어 놓은 단폼이나 서버 어셈블리 파일을 현재 어셈블리 파일로 불러와야겠죠. 즉 추가하는 방법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셈블리 파일에 기존에 만들어 놓은 개별 파트나 하이 어셈블리, 즉 부품을 현재 어셈블리로 삭제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어셈블리에 부품을 추가하면 부품의 어떤 생성 정보가 다 들어올까요? 아니죠. 그 부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 정보만 들어오는 겁니다. 만약에 A, B, C, D 4개의 파일이 있고 한 개의 파일이 좀 심하게 1기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 4개를 가지고 조립하면 조립 파일이 4기가가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개별 부품에 대한 어떤 위치 정보만 가져오기 때문에 어셈블리 파일 자체는 용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단 어셈블리 파일을 외부로 가져갈 때는 거기에 사용된 모든 단품과 모든 서버 어셈블리까지 통째로 가져가셔야지 어셈블리 파일만 달랑 메일로 보낸다든지 USB에 담아가면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어셈블리 파일에 부품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어셈블리의 이런 모양은 보이겠죠. 그렇지만 그 부품이나 서버 어셈블리 어떤 생성 데이터는 원본 파일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죠? 추가하기 전에 그 원본 파일이나 원본 단품이나 원본 서버 어셈블리를 이제 변경을 한다고 그러면 어셈블리에 자동으로 변경이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끔씩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만약 A, B 두 개의 단품을 가지고 서버 어셈블리를 만들었는데 서버 어셈블리 안에 아예 그냥 A, B, C,D를 아예 포함시키고 싶다. 단순히 링크 관계가 아니라 아예 포함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가상 부품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A, B 없어도 어셈블리 파일만 가져가도 다른 데서도 그냥 A, B 다 포함된 채로 열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별로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만약에 가상 부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품을 수정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어셈블리 파일을 반드시 열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셈블리랑 우선 부품들 간의 어떤 링크 정보만, 그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죠. 솔리드웍스에서 파일에서 새 파일, 새 어셈블리 환경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열기 대화 상자도 뜨고 새 어셈블리 시작도 뜨게 됩니다. 이게 왜 자동으로 뜨느냐? 그러니까 솔리드웍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새 어셈블리 시작했으니까 지금부터 조립하려니까 조립에 필요한 뭔가 파일을 불러오겠구나. 그렇죠? 그게 1순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파일을 불러올래? 열기 대화 상자 친절하게 열립니다. 그렇죠? 또 그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 어셈블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어셈블리 시작 도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이게 불편해요. 그렇죠? 그냥 빈 어셈블리 파일만 열렸으면 좋겠는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 일단 취소하고요. 여기서 요게 체크해 놓으면 아까 열기 대화 상자 열리는 겁니다. 새 어셈블리 작성할 때 자동 탐색. 그리고 이거 자체가 어셈블리 시작이 열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체크 해제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X 하고요. 창 닫고 다시 한번 해보죠. 파일, 새 파일 들어오면 그냥 빈 어셈블리 파일만 딸랑 열리는 겁니다. 아시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그게 열리고 싶은데, 그렇죠? 옵션에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빈 어셈블리 파일 하나 여시고요. 부품 삽입을 하시면 다시 취소할까요? 밑에 보면 요거를 체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근데 또 이게 체크 안 돼 있어 가지고 안 열리면 여러분이 중간쯤에 강의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또 헷갈릴 테니까 저는 체크해 놓고 쓰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체크해 풀어놓고 씁니다. 저는. 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래픽 미리 보기랑 우선 한번 간단하게 찾아보기 눌러볼까요? 누르셔가지고 수업 자료 중에서요, 메이트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하나 실린더 열기 해보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보이죠? 그림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래픽 미리 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 해제하면 당연히 안 보이겠죠.
끌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상 부품 만들기란 뭐죠? 이 파일을 아예 이 어셈블리 파일로 포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가상 부품 만들기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 다음에 그냥 클릭해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외부 파일하고 링크 간격 자동으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 외부에 있는 실린더 파일을 별도로 열어서 수정을 해도 이게 반영이 될까요? 안 되겠죠. 링크 관계 끊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 부품 선택은 좀 여러분이 조심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일단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조심을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부품 삽입해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또 뭐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상황별 도구 모음 회전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부품을 하나 삽입해 보겠습니다. 실린더 열기 하면 밑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말하는 겁니다. XYZ.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을 자주 이용합니다. X축 90도 회전, Y축 90도 회전, Z축 90도 회전, 요 기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하다가도 이 상태에서 저는 뷰 회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찍고 이렇게 회전하다가 ESC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부품 삽입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삽입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가운데 휠 버튼, 그 다음에 확대 축소 이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삽입하는 와중에도 이게 다 되니까요, 굳이 마우스 오른쪽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ESC. 자, 이렇게 해서 부품을 클릭하면 부품이 삽입이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창을 닫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하고요. 빈 어셈블리로 들어오고, 여기서 바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시작하면서 나는 단품만 보겠다, 또는 어셈블리 파일만 보겠다, 또는 최상의 어셈블리 파일만 보겠다. 이렇게. 그리고 해제하면 다 보이는 겁니다. 또는 특정 어셈블리 파일이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열어볼 것인가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셈블리에 참여하고 있는 부품의 개수가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된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간략 해제 상태로 열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럴 때는 간략한 상태로 본다든지 아니면 대형 어셈블리 상태로 보게 됩니다. 만약 설정을 가지고 있다면 특정 설정 상태로 열어볼 수도 있고, 표시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 표시 상태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단품이나 서브 어셈블리를 불러올 때요. 요거는 모두는 단품은 큰 의미가 없죠. 대부분 서브 어셈블리를 불러올 때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이나 설정이나 표시 상태는 단품에서도 여러분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였고요. 만약에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X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부품 삽입을 이용해서 부품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탐색기를 쓰게 되는데, 자, 그 과정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빈 어셈블리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첫 번째 단품을 불러올 때, 첫 번째 단품은 될 수 있으면 이 어셈블리의 원점하고 같이 고정을 시킨 채 불러오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 시작해보죠. 자, 부품 삽입하고요. 저는 수업 자료에서 에이트에서 크게 한번 볼까요? 보기 방식을 큰 아이콘으로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요거 카운트 웨이트 있죠? 자, 요걸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열기 하죠. 그렇죠? 돌려볼까요? 그냥 빈 공간에 아무데나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 첫 번째 부품은 자동으로 이제 픽스 고정이 됩니다. 근데 어셈블리 원점하고 이 단품의 원점이 어떻습니까? 서로 엉뚱한 위치에 있죠. 얘하고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물성치를 계산할 때, 전체 어셈블리의 어떤 조립했을 때의 전체 볼륨이나 그런 걸 계산할 때 좀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품은 물론 축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따로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뭐 CSWA란지 CSWP인가요? 뭐 그런 거 시험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축을 만들어서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물성치를 재계산하는 거, 그런 시험 문제가 나오죠. 네, 그런 것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어셈블리 작업하실 때는 첫 번째 단품 또는 첫 번째 서브 어셈블리 같은 경우에는 어셈블리 원점하고 일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 하십시오. 자,
어셈블리에다가 단품을 추가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도 쓰지만은 이 방법을 또 쓰게 됩니다. 자, 한번 보죠. 부품 삽입하겠습니다. 얘를 찍고요. 열기 하죠. 그 다음에 원점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눈 누르시고요. 원점 보이게 하고 빈 공간 아무데나 클릭하시든지 ESC 키 누르면 다시 이동이 될 겁니다. 원점에 갖다 대보시죠. 탁 달라붙는 느낌이 나죠. 클릭하면 어셈블리 원점하고 같은 위치에 붙게 됩니다. 얘랑 같은 위치에 조립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가지고 있는 면 있죠. 이 면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면도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에 여러분이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제가 그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부품 삽입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 파일 탐색기에서 풀어오게 되는데 일단 고정을 시켜 놓죠. 자, 메이트에 있는 거 혹시나 여기에서 저쪽 탐색기에서는 파일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안 보인다 그러면 F5키 있죠. 새로 고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F5키 누르시면 돼요. 자, 불러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원점을 이제 감춰 보죠. 일단 여기서 그냥 원점 먼저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드래그 해서 갖다 대면 착 달라붙는 느낌이 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마우스 계속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드래그 하면서 여기서 손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아까 전처럼 원점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원점 근처에서 손을 놓는 겁니다. 갖다 대면 자석처럼 딱 달라붙는 느낌이 나고 손 놓으면 원점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죠? 얘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얘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탐색기를 이용해서 끌어다가 단품이든 이런 서브 어셈블리든 끌어다가 배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원점에 처음에 다 보면 될 수 있으면 원점에 일치시켜라 이런 얘기죠. 예. 자, 보겠습니다. 지우죠? 지울 때는 딜리트 키 누르시면 됩니다. ES 누르죠. 자, 이번에 이런 거 볼까요? 한 번에 하나의 부품 삽입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탐색기 있죠? 탐색기를 여러분이 여신 다음에 탐색기에서 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셔도 됩니다. 손 놓으면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지울까요? 어쨌든 원점을 보이게 한 상태에서 끌어다가 원점하고 딱 일치되는 순간 손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또는 뭐 있을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파일 열기에서 이 파일이 해제할까요? 이 파일이 이미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창을 수직 배열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이쪽에 원점에 탁 놓은 순간도 달라붙게 되겠죠. 물론 여러 번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여러 번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또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그렇죠? 이 단품이 이미 열려 있어요. 이 단품을 기반으로 해서 어셈블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바로 여기서 도면 작성한다든지 파트에서 어셈블리 작성 바로 누르면 됩니다.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바로 뜨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원점을 보이게 하고 ESC 키 그 다음에 원점에 찍으면 되는 겁니다. 찍으면 이렇게 원점이 일치된 상태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방법은 수십 가지예요. 근데 이 수십 가지를 다 외워야 되느냐? 아닙니다. 자기가 필요한 방법 상황 그때 달라요. 그렇죠? 그때 상황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한 방법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좀 정리를 해보죠. 부품을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부품 삽입을 쓰셔도 되고 파일 탐색기를 쓰셔도 되고 그렇죠? 또는 윈도우 탐색기에서 끌어다 쓰실 수도 있고 열린 문서에서 끌어다 쓰실 수도 있고 열려있는 단품 파일이나 서브 어셈블리에서 새로운 어셈블리를 만드셔도 되고 그렇죠? 부품을 삭제하는 방법은 딜리트 키로 삭제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여러 개의 부품을 연속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얘는 지우겠습니다. 원점은 열어놓고 보죠. 여러 부품을 연속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개의 부품을 선택하고
예, 클릭만 잘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부품 사입 기능을 써보죠. 여기서는 탐색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파일을 여러 개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떻습니까? 끌어다 놓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겹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지우죠. 만약 이거를 분산시킬 수 있을까요?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끌어다가 더블 클릭 할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왼쪽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더블 클릭 할 수가 없죠. 손 넣는 순간 얘가 알아서 그냥 겹쳐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또 일일이 하나씩 낱개로 분할을 시켜야 되는, 아이고, 또 얘는 고정이 돼 있어서 움직이진 않죠. 이렇게 불편하죠.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모두 위에 누르셔야 됩니다. 자, 부품 사이를 이용해 보자. 찾아보기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단품만 보고요. 단품 몇 개를 선택하고, 물론 이렇게 윈도우에서의 기본적인 조작법은 뭐죠?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른 채 마지막 거 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는 뭐 다 아시겠죠? 자, 열기 하겠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대기 중이에요. 대기 중인데 만약에 하나씩 클릭 해 보겠습니다. 클릭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거는 설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인 누르죠. 이런 식으로 내가 클릭하는 위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 개의 부품을 선택하고 왼쪽 버튼으로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자, 이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요. 근데 100개를 가져올 거다. 그럼 100번 클릭질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완전히 짜증나는 일이죠. 자, 부품 삽입하겠습니다. 찾아보기, 여러 개를 선택을 했어요. 열기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원점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원점을, 어셈블리 원점 있죠? 안 보이면 여기 눈에서 원점 보기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셈블리 원점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원점에 다 붙어버립니다. 이게. 원점에 다 붙어버려요. 그렇죠? 얘의 원점은 아마 엉뚱한 위치에 있는 모양입니다. 원점이 저기에 있네요. 단품이 여기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붙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부품을 삽입하는데요. 찾아보기,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 열기 하는데 원점이 아니고 다른 위치 있죠. 원점 외에 다른 위치를 한번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따닥하면 이런 식으로 적당히 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가져오면, 동시에 가져오면 첫 번째 부품은 임의적으로 보통 ABCD 이렇게 뭐랄까요? 이름별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F 고정이 됩니다. 그 나머지 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마이너스가 표시가 될 겁니다. 원점에 더블 클릭하느냐, 여러 개의 부품을 가져오는 방법 크게 세 가지 있죠. 첫 번째는 클릭해서 적당하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분산을 시킬 수도 있고, 원점에 더블 클릭하면 원점에 모든 것들이 뭉뚱그려서 들어오게 되고, 원점 외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빈 공간에 적당히 분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죠? 자,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립하시다 보면 한 번에 한 개씩 가져와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동시에 여러 개를 가져와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다 설명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 있죠. 저는 이 파일이 이게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죠. 똑같은 파일이.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다시 부품 삽입, 아니면 여기서 열어 가지고 그때 또 고정을 시킬까요? 이렇게 끌어다가 아이고, 제가 여러 개를 선택했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만 선택하고 얘를 끌어다가 갖다 놓고 또 갖다 놓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미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해했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면 복제가 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밑에 이렇게 자본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쪽에서 복제 쓰면 되는 거예요. 단품이든 서브 어셈블리든 복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동일한 부품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으면 보기 안 좋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트리 표시 그룹 부품
하면 이런 식으로 이 똑같은 부품이 지금 몇 개 사용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카운트 웨이트 같은 7개가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 찍으면 2개, 얘는 2개, 얘도 2개, 이런 식으로 동일 부품은 그룹화 시켜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지우셔도 되고, 또는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이용하셔가지고 부품을 숨긴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가지고 여러가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여러분이 그때그때 조금 실습을 해보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메뉴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고요. 그래, 부품을 가져왔다 그러면 특정 부품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뜨는 겁니다. 클릭 선택하고 자동으로 뜨죠. 또는 마우스 오른쪽 눌렀어도 뜨게 됩니다. 특정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느냐,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메뉴가 약간씩 달라요. 이렇게 다르죠. 부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그 부품 관련된 메뉴가 뜨는 게 되는 겁니다. 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자, 어셈블리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부품을 가져온다. 그리고 부품을 삽입하는 가장 큰 2가지 방법은 부품 삽입 메뉴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파일 탐색기에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가져올 때 첫 번째 단품은 원점하고 어셈블리 원점하고 일치시킨 채 가져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품을 가져오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었다. 클릭해서 적당하게 분산시키는 방법이 있고, 원점을 더블 클릭해서 원점에 뭉뚱그려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빈 공간을 클릭해서 적절하게 솔리드웍스가 자동으로 분산시켜줘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를 쓰시면 되고, 그룹 보기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이 단순한 그렇죠? 부품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여러분한테 모든 방법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손맛에 맞는 것을 골라 쓰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